제가 이제 대통령님하고는 여러 가지 연이 있어요. 2021년, 네. 그러니까 이번 말고 지난 대통령 지난 선거 대선 경선 때. 그때 제가 삼선 국회의원 중에서 최초로 지선을 합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혁신주자다. 기존의 문법, 기존의 질서에 갇히지 않고 그 틀을 깰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서정표입니다. MBN 정치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오셨기 때문에. 저도 첫 출연이라서 더 영광이고요. 가슴 네. 떨립니다. 방송 출연은 정말 수없이 많이 하셨지만 유튜브, 저희 MBN 유튜브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죠.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밑그림을 다 그리셨어요. 맞습니까?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한 정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만든 게 국정기획위원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기획분과위원장, 그 분과장으로서 이제 2달 딱 60일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만든 게 짠 이겁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예, 제가 일부러 따끈따끈하게 예. 사실 오늘 오후에 우리 당 지도부한테 지금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환불을 받아서 가져왔는데 이 300여 페이지 되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이걸 이제 지난 60일 동안 50명의 기획위원, 100명의 전문위원, 16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네. 정말 날밤을 새면서 오라수목 금금금 네.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저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이 책자는 그냥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죠? 제가 그죠. 사전에 예, 따끈따끈한 거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네네, 이렇게 좀 아주 이재명 정부가 좋습니다. 잘 만들었다고 약간 자랑 좀 하려고 네네. 예, 가져왔습니다. 이 대화가 끝나면 저에게 그거 하나 주시고 가시고요. 미안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파일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파일이라도 네. 예,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어떻게 잘 그림은 그린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아쉬운 점이 좀 있으세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대통령과 독립군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같이 네, 봤거든요. 봤죠. 네. 보고 나서도 그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제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번 국정기획위원회는 역대 어떤 인수위원회 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튼실하게 준비를 잘해 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실제로 역대 정부가 보통 이제 국정과제를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민주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이럴 때는 한 100대 국정과제를 정하고요. 네. 보수 정부는 뭐 120개 또는 140개를 정해요. 근데 저는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연연하지 말자 했는데 네. 딱 공교롭게 123. 네. 우리가 1, 2, 뭐 3. 작년 12월 3일 그 내란 계엄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딱 123개의 국정과제로 마무리됐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다 기회에 들어오긴 쉽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5대 국정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23대 이 추진 전략을 만들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123개의 국정과제. 세부적인 국정과제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 123개의 국정과제를 또 이행하기 위해서 564개의 실천과제를 정해요. 그리고 그 실천과제를 과제마다 이걸 세세하게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법을 뭘 고치고 정책이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또는 예산을 어떻게 더 재정을 투입하고 뭐 어떤 기구나 인력을 어떻게 더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네네. 세부 이행 계획인데 그것까지 담은 게 1,800페이지짜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완전 공개하지 않고요. 그건 대통령께만 이제 드렸고 네네. 오늘은 이제 공개본 이것만 이제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짜시려면 진짜 밤을 새셔야겠습니다. 1,800페이지짜리라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회의하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네. 국민들 정책 제안도 받았고 대통령 공약사항도 분석했고 야당의 공약도 제가 받아가지고 이번에 최초로 그것도 반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각 정부 부처의 의견도 사전에 들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방대한 양이지만 촘촘한 설계도를 만들었다라고 촘촘하게.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딱 와닿는 부분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게 가장 큰 캐치프라이즈 아닌가요? 이 아래에서 이제 모든 세부 맞습니다. 국정 계획이 짜진 거잖아요. 그걸 이제 저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국가 비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5년 동안 네. 내걸고 가야 될 국가의 최고의 어떤 방향이 무엇이냐. 그것은 국민이 주인 나라. 그리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국민이 주인 나라는 우리 헌법 1조 있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 국민 주권주의를 넣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육강식의 이 정글 사회이지만 네. 이게 이제 구존 동생한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은 헌법 10조에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헌법 10조, 1조와 10조를 담은 것을 5년 동안 이재명 정부는 일관된 비전으로 추구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이 의원님을 중차대한 이런 업무를 맡기신 특별한 이유라도 혹시 과거에 예, 원내대표도 수행하셨고 맞습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님하고는 여러 가지 연이 있어요. 짧게 짧게 얘기하자면 네. 2021년 네. 그러니까 이번 말고 지난 대통령 지난 선거 대선 때 경선 때. 그때 제가 삼성 국회의원 중에서 최초로 지선을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알다시피 네. 뭐 어디 다른 주요한 내각이나 또는 당의 주요한 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다 그때는 이재명 대표 지지 안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다른 분들도 도와드렸어요. 예. 근데 제가 삼선 의원 중에서 최초로 지선을 했고 왜 하셨죠? 서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왜? 그랬고 그건 제가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을 돕다가 이제 그런 네. 일로 행정 능력을 탁월하게 보셨을까요? 뭐 계기가 있으셨을 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혁신주자다. 기존의 문법, 기존의 질서에 갇히지 않고 그 틀을 깰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낡은 굴레와 질서를 깨뜨리고 혁신을 일굴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로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글을 썼거든요. 그때 제목이 나는 왜 그와의 동행을 결심했는가 하고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너무 사실은 멋지네. 그 전날 네. 이재명 대표하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네. 저하고 인사동에서 만났습니다. 아. 세 번째 만남이었거든요. 그 소위 이제 삼고초려의 시간이었는데 그 세 번째 만남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글을 써서 다음날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고 공개적으로 이제 뛰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경선 캠프를 짜고 비서실장을 했고 그래서 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가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안타깝게 졌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야당이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한 달 남겨두고 원내대표로 선출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들어오고 당대표가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원내대표. 저하고 또 한 8개월 가량을 당대표 원내대표로서 호흡을 맞춰봤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호흡을 쭉 맞췄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가 직능도 총괄하고 특임 소통단장도 맡아서 여러 가지 소통 역할을 해주셨는데 대선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소임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공약은 많이 내놨는데 이걸 정교하게 분석해서 실제 이행 가능한 그런 설계도 그런 청사진을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국정기획위원회를 좀 총괄하는 그런 본과장을 맡아서 그래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짧게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길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엄청 짧게 했는데요. 스토리는 더 물론 많으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세 번을 만나셨구나. 네. 세 번을 사전에 만났더니만 틀을 깰 사람, 네. 혁신에 앞장서실 분. 네. 그 세 번에 만나면서 그거를 읽으셨군요. 네. 그리고 그게 변함이 없었고. 예, 제가 보기에는 네. 기존의 86그룹 또는 기존 그 정당 출신의 사람들과 다른 문법과 사고 네. 방식을 갖고 계신 분. 그래서 그분의 그 특출한 강점 이미 있다는 걸 저도 간파를 한 거고요. 그래서 네. 이분을 통해서 제 정치의 어떤 뜻을 펼쳐보자는 생각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참 좋은 저희 유튜브 아닙니까? 왜냐하면 왜 박홍근 의원이 이걸 맡으셨을까? 그리고 과거의 스토리도 하셨을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많았을 텐데. 아주 친절하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훌륭하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아주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저 이번에 그 국민 임명식 네, 그 조금 아쉽다는 주변의 소리가 좀 많았어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취임식이 없이 대통령직을 바로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필요했는데 좀 과하지 않았나. 어떤 형식과 절차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7월 17일 재헌절에 이런 행사를 갖자는 의견도 있었고 네. 8.15 80주년을 맞아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회에서 바로 당선 다음 날 네. 하셨던 것은 이제 취임 선서식이다라고 네. 이제 그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되게 조촐하게 그냥 바로 하고 업무에 네. 바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로부터 한 2달 정도 이제 시간이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공무원들도 들어오고 좀 국정이 안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0주년을 맞아서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취임식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이제는 이 정부가 표방하는 그 국민 주권 그래서 대통령에게 주권자인 국민이 당신 열심히 해라.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이행해라라고 이제 엄숙히 명령 내리는. 요구하는 네네. 그런 이제 장으로서의 상징적 이 장은 필요하다고 저도 보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행사의 어떤 완성도나 또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신 분들로서는 되게 감사한 자리였어요. 저로서는. 네, 그리고 또 감동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러나 8.15에 한 게 맞았냐 또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네. 용인해 주실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당선되고 60일 동안 죽기 살기로 뛰어왔는데 이제 다시 우리에게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뛰라고 하는 그런 장을 저는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2월에 국회에서 했던 대통령 취임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훨씬 더 많은 예산과 그다음에 참여 인사와 네. 프로그램과 뭐 외국이 이 주요 인사들까지 다 초빙해서 다 그렇게 하지 성대하게 않습니까? 하죠. 성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비해서는 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박했고 의미 부여에 더 방점을 찍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했던 대통령이 좀 그렇게 좀 대형 행사 형식의 퍼포먼스를 하니까 저게 국민의 주권을 드높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어떤 우려 그런 비판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염려 부드러 두실 정도로 네. 성과로 보답할 겁니다. 국정기획 5년 세팅 그렇습니다. 잘 하셨으니까 네, 그걸로 이런 게 아주 지켜보겠습니다. 확실한 나침반과 지침서가 만들어졌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훌륭한 그 기획대로 잘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